혼자 하다가 이게 막 꼬일 수가 있잖아요. 그 수입료는 아, 그 영업 비밀을 여기서 실까? 안녕하세요. 법다방 1호점입니다. 네, 오늘은 나홀로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대표님이 꿀팁을 오늘 알려주시기로 했는데, 예. 대표님, 그 일반인들은 사실 소송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혹시 이제 민사 소장을 작성하실 때 유의할 점이 혹시 있을까요? 네, 그 민사 소송에서 뭐 이렇게 원고 피고 쓰는 거는 인터넷에 잘 떠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법다방만의 그 꿀팁은 소장 작성 시에 보통 그 변호사님들도 그런데 일반인들은 더더욱 그래요. 어떤 게 그러냐? 너무 장황해요. 너무 장황하고 마치 소설인지 수필인지 알 수 없도록 그 법률가의 문장은 대표적으로 간단 명료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이제 재판장님이 보시기도 편하고 상대방이 이해하기도 편해야 되니까. 상대방은 이해 잘 못해도 돼요. 맞습니다. 네. 나를 유리하게 판단해 줄 그 재판장님, 판사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게 딱 부러지게 잘 전달이 될까? 원거리 변호사는 잘 쓰고 있잖아요. 딱 정도는 아니고 똑 정도. 그래서 소장 쓸 때 상대방이 답변을 어떤 답변할 것까지 예상해서 막 다 적었는데 그건 최악이에요. 왜냐? 상대방이 그런 생각 전혀 하고 있지도 않았는데 상대방 답변을 가르쳐 주는 꼴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전략을 노출하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지성과 미모의 우리 신 변호사님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네. 묻는 수준도 다르네요. 우리 지성은 충분하시죠? 응? 네. 잘해줘요. 좋아요, 구독.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빌려줬으면 차용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월 며칠까지 돈을 갚기로 했는데 안 갚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소송이 들어가. 이렇게만 적으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은 이걸 갯돈 받은 걸라고 안 줘요. 아니면 이걸 가지고 이런저런 다른 부실을 대면서 안 줘요. 뭐 이렇게 상대방이 해야 될 얘기를 미리 쓴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이거 갯돈이라는 핑계 대면 될 것 같아. 뭐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건 똑같은 거죠. 이렇게 해서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답변서 쓸 때도 그래요. 이 사람이 어떤 반박을 할 것까 다 예상해서 미리 쓰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그러느냐? 제가 변호사 없을 때 1년차 때 딱 부러지게 잘 전달이 될까? 그냥 한 방에 끝내겠다. 그 소송 한 방에 안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티키타카 하면서 소송은 생물이에요. 생물이니까 그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또 내 카드를 내밀고 이렇게 해도 늦지 않은. 그러면 증거도 명확히 있고 누가 봐도 이거는 예를 들면 당연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소송이에요. 소송을 안 하고도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좋은 제도 있죠. 그 소촉법이라고 그러는데 약자인데 소송 촉진 특례법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급명령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 보통 한 10억짜리 소송하면 소송 비용만 해도 상당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지급명령 신청을 해두면 소송 비용도 되게 싸게 들고 또 소송 기간도 짧게 끝나요. But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게 송달이 안 되면 안 돼요. 송달이 안 되면 지급명령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송달이 안 될 것 같으면 어차피 둘러가느니 파라리 소장을 낼 수밖에 없고요. 상대방 주소를 확실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지급명령 제도 써서 판결문을 받아두면 10년간 유효하고 10년이 지나면 또 그 연장 신청을 하면 되니까 판결문을 놓기 위한 목적일 때는 그를 아주 유효한 제도입니다. 좋아요, 구독. 저희가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을 얘기했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 원거래 변호사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 100억 청구 소송이 들어갈까? 사실 안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열어보고 싶지 않다. 열어보고 싶지 않죠. 일단 묻지 마로 답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 식의 영어로는 우리끼리 알잖아요. 형식적 답변서라. 형식적 답변서는 요령. 일단 답변서 이렇게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건 번호를 적어야 돼요. 사건 번호 거기 날라왔거든요. 그 2021년 그 사건이 접수된 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고 이름 적고 피고 이름 적고 본인이 피고잖아요. 그럼 피고면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답변 밑에다가 그걸 이제 1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번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021년 오늘 예를 들면 6월 15일 피고 누구 도장 찍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메탄도 기준 이렇게 해서 한 장 해가지고 법원으로 딱 보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무변론 판례는 안 생긴다. 판결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의사로 치면 우리가 응급처치 적어도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네네. 뒷권패는 면할 수 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시간을 버는 거죠. 좋아요, 구독. 제가 형사 고소되었다고 이제 형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이 경우에는 당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형사 고소됐다고 우리 법률가들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잖아요. 민사소송하고는 또 다른 격인 것 같아요.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혐의로 고소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먼저일 것 같아요. 그럼 물어보면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주죠. 안 가르쳐 줘요. 안 가르쳐줍니다. 당사자인데도 안 가르쳐 줘요. 고소장은 입수해야 되겠죠. 그렇죠. 상대방이 무엇 때문에 나를 고소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형사분한테 제 고소장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거는 와서 조사받으면 알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은별이 변호사님 그런 경험 전혀 없죠. 당연하죠. 하지만 절차는 알고 있죠. 변호사니까. 네. 그렇죠. 은별이 변호사님이 시원하게 한번. 네. 경찰서에 정보공개 신청을 해서 고소장을 입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며칠 안 돼서 상대방이 나를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시면 좋겠죠. 네. 정보공개 청구를 해놓고 뭘 해야 될까요? 그 정보공개 청구를 받자마자 바로 조사에 응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경솔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내가 뭘 하고 있으면 카톡 아니면 차로서 뭐 움직였던 블랙박스 뭐 문자 메시지 카톡 뭐 이런 거 잘 충분히 입수한 다음에 출두를 하면 그런 증거들을 많이 수집하고 네. 가더라도 네. 조사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막연할 수 있거든요.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사에서 묻는 사람이 뭘 묻는지를 듣고 대답해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은 거예요. 제 경험상 비춰보면 질문은 길게 듣고 답은 짧게 하라. 묻는 사람이 뭘 묻는지를 자세히 듣고 최대한 정보를 많이 저장하면 우리가 그에 대한 답변도 더 정확하고 딱 임팩트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확신하고 유리한 주장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더 데시벨 높이고 임팩트 있게 딱 하는 이게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이 있어요. 어떤 게? 수사관이 타이핑하지 않을 때는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 조서에 남겨지지 않은 거는 이 모래 위에 쓴 글씨하고 똑같아요. 파도가 지나가면 다 지워져요. 핵심되는 사항은 이 조사관님이 타이핑 칠 때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간결한 어조로 하면 다 그게 조서에 반영이 되거든요. 조사를 잘 받고 나왔는지 확인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이 조사에 대해서 내가 말한 대로 적혀 있나 안 적혀 있나 이걸 꼼꼼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기록 보고 다 재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이 얼마나 중요하다 이걸 다시 한번 재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혼자 하다가 이게 막 꼬일 수가 있잖아요. 변호사를 결국에는 필요로 하게 될 경우에 그 수임료는 혹시 어떻게 될까요? 그 영업 비밀을 여기 수 시가? 시가라고 하면 무슨 시가? 횟집 같다. 적정가? 이 세상이 투명해지는 세상인데 오픈합시다. 뭐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서 또 대형 로펌이냐 아니 천양지차가 좀 있긴 있어요. 너무 많지도 너무 낮지도 않겠다. 이런 기준이 민사소송에서는 한 1억 기준이면 한 500만 원 전후하면 착수금으로 그러니까 쉽게 끝날 것 같으면 착수금을 끝내면 되고요. 그 누진 가감된다고 할까요? 한 10억 정도 되면 제 생각에는 수임료가 한 3천만 원 정도, 착수금 정도, 한 2천에서 3천 정도 하면 적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신노동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변호사들이요, 제 시간에 퇴근하는 변호사들은 정상적인 로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를 제가 조금 얘기를 같아서
그 요즘에는 이제 행정소송도 많고 가사소송도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상속에 대해서도 의외로 더 낮게 판단해요. 또 이혼 소송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이자로 생각하는 재산 분할 이게 포커스입니다. 쫄깃쫄깃하게 좀 발차기 좀 하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지치셨어요? 예. 큰일 나셨어. 네.